삼교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을지는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 일간이 되겠고요.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입니다. 자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천간으로서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죠. 나무. 물상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놓고 보게 된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기하고 열기는 다릅니다. 온기는 목의 기운을 온기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4, 5, 비월 할 때 화의 기운은 이때는 열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화는 불을 태울 수 있는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거고, 온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목화솜 이불이라든가 패딩 같은 거 입었을 때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은 온기, 따뜻할 온자, 기운 기자, 온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음목이 되겠죠.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나무가 될 것이고, 똑같이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기운학적으로. 하지만 을목하고 간목하고 다른 점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이게 화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듣게 되면 양의 기운을 이렇게 한 어떤 분들, 말, 소, 양에서 그 양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간혹가다 있긴 한데, 그 양이 아니라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간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이렇게 되는데,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음에 비해서 크고 강하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목은 좀 우리가 느낄 때 단단하고 조금은 뭐랄까 강해 보이는 그러한 인상을 갖게 되고요. 을목 일간인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잘 웃으면서 친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을목도 일간이 왕하게 되면 간목만큼 왕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딱 잘라서 놓고 보면, 간목은 첫인상이 좀 강하고 단단하고 조금은 뭐랄까 기가 세 보이는 그런 느낌이지만은, 을목은 굉장히 친화력 좋고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물상으로 보더라도 간목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 참나무라든가 또는 소나무 같이 그렇게 큰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 을목은 뭐라고 보냐면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보죠.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나무 있죠. 잘 휘어지는 그런 나무, 넝쿨식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 같은 것, 제가 좋아하는 난초 같은 것, 장미 같은 것, 또는 저기 안개꽃 같은 것, 철쭉 이런 것들 다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 참나무라든가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 휘어지지 않고 단단하죠. 그래서 간목의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 다자란 나무가 되면 베어서 작벌해서 뭘로 쓰냐, 제목으로 쓴다. 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은 화초 같은 것, 난초 같은 겁니다. 난초 뜯다가 기둥을 세우고 난초 뜯다가 석가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하고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어떤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는 없지만, 을목은 그렇다고 해서 용도가 없는 것이 아니냐,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가 있다. 장미꽃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난초 한번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 향기가 진짜 좋습니다. 이 어지간한 향수, 사람이 만들어낸 향수의 향기하고 난초의 그 향기하고는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난초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난초 꽃을
꽃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매난국죽이라고 하죠. 4대 군자 그 중에 하나가 이 난인데, 이 난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이 난초라고 하는 건 을목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을목은 경금, 신금 같은 거로서 작벌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면 된다. 쉽게 말하면 저기 화원 같은 데 있죠. 꽃나무 같은 화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여름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겨울 같은 데는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 난방을 하고 물을 잘 주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도 꽃이 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겨울에도 장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겨울에도 우리가 안개꽃을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을목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간목은 큰 나무 성목이 됐을 때는 베어서 큰 제목으로 썼을 때 용도 가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어저께 대설이었죠. 대설이 지나면서 이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자월은 대설과 이제 동지라고 하는 절기로서 구분이 됩니다. 대설, 큰 눈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동지는 또 동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동지라고 하는 것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죠. 그래서 음이 가장 강하고 양이 가장 짧은데, 이 동지 때 음극즉 양생이라고 해요. 즉 양생이라고 해서 동지를 시점으로 해서 내년에 쓰게 될 양이 이때부터 시생한다. 그래서 동지세수설, 동지세수설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동지세수, 우리 명령에서는 물론 이론상 동지세수설이라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 명령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 동지세수설 또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동지냐 또는 입춘이냐의 기준을 달리 보는 것인데, 우리 명령에서 일반적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죠. 동지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근데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보는 이론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런 이론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연이 바뀌는 기준은 동지세수설, 동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월은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겨울 중에 하나죠.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하면, 자월은 음이 가장 강성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고,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이 아니라 버금중 가운데 중자를 써서 이렇게 아주 추운 겨울을 중동이라고 하고요. 해월과 마찬가지로 자월도 똑같이 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한의 기운이 되고요. 해월보다 자월이 더 춥다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해자 축월을 생각할 때는 제가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 사주 보기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 이제 해월이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해월이었는데, 이 해월이 되게 되면 그 지장간 안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인 이 해중에 있는 무토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자중에 있는 임수, 격을 치용하거나 용신을 치용할 때 이 임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제가 해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왜냐? 그 본기가 해수는 음이지만 양의 기운을 내뿜고 있고요. 자는 양이지만 음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이런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에는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여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간목.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간목에 통근을 할 수가 있죠. 통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자월은 순수한 개수만 있기 때문에 목은 될 수 있을지언정 간목일간 또는 을목일간이 통근은 안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왕하냐? 물론 기운적으로서는 목이 더 왕할 것 같지만, 통근이라든가 이런 기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을목이라든가 간목이 원령에 통근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따진다고 하면 해월의 간목, 을목이 더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월, 자월은 음기가 가장 극성하죠. 음의 기운이 가장 극성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몹시나 춥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해월, 자월, 축월
매우 혹한의 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는 필요하다. 조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필요한데 그때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쓴다.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 있겠지만은 정화를 쓰는 사람하고 해자축월에 병화를 쓰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병화를 쓰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태양이 떠서 천화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지만 정화를 쓰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 속에서 내가 돈 들여서 기름 사다 석탄 사다가 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다? 병화를 쓰는 사람에 비해서 이 난방할 수 있는 조우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게 되니 해자축월에 병화를 쓰는 사람하고 해자축월에 정화를 쓰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일단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병화는 있어줘야 되는데 이 병화가 있어야지만 물을 녹이죠. 만약에 화가 없어서 물을 녹이지 못하면 이 물은 얼게 되죠. 얼음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은 목을 갖다가 상처를 입히게 되니 마치 얼어있는 물은 마치 금과 같아서 금극목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화가 있게 되면 물을 녹일 수 있고요. 물이 녹아야지만 목을 생할 수 있고 또 기후가 따뜻해져야지만 을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만방으로 뻗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월의 을목 병화를 가져야 되는 그러한 피치 못할 눈물겨운 사연이 될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해월 자월의 병화 자체가 절지 태지가 돼서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병화가 능히 조우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와 오화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화만 뿌리를 내리지만 인목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화 또한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을목 또한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 뭐 인목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수와는 다르죠.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얘는 음수가 됩니다. 음수. 그래서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월지에 있는 자수가 일간 을목을 생하죠.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런 나를 생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인성이 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걸 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이는 무엇이다? 편인 격이 된다. 편인격. 어떤 분들이 저도 정인격이 좋고 정인은 좋고 편인이 나쁘다. 편인 도식돼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물론 그것도 맞긴 합니다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인을 더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어떤 일간은 편인을 더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화 같은 경우는 정인인 간목을 좋아하고요. 편인인 을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은 개수를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정인인 임수는 개수, 물론 인성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땐 써야 되지만 임수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정인보다는 편인인 개수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정인 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너무 육친론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몰입돼서는 사주를 조금 편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이지 목이 왕한 계절은 아니죠. 자칫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겨울에 을목이 또 고사할 수 있죠. 얼어 죽을 수 있다. 동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말라 죽는 게 아니라 동사. 화초가 얼어서 죽을 수도 있게 되겠고요. 또 물이 많아지게 되면 수다 목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 특히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정인이지만 부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죠. 반드시 겨울에는 뭐 해야 된다? 조후,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병화가 있어야지만 자월의 얼업 한기를 따뜻하게 조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해야지만 화초가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간을 먼저 연간을 먼저 봐야겠네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자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임수 입장에서 물이 범람하는 것이고, 자, 물이 범람하면 을목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범람한 임수에 있어 쓸려 내려가게 되죠. 그게 수다 목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월간에도 이렇게 임수가 있으면 이거는 물이 거의 임수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제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건 물이 충분 지성을 나타내서 을목을 쓸고 내려가고, 을목 입장에서는 물이 넘쳐가지고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미토를 봤습니다. 잠이 원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토는 건토지만 자수가 옆에 있게 되면은 약간 습토화 되겠고, 미약하지만 을목이 미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좀 더 괜찮은 것은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미토가 을목이 미에만 통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지에 있는 인에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단 임수가 이렇게 두 개가, 그것도 엄동설안에 두 개가 투출되게 되면은 한습이 가중이 되죠.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조후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임수를 무토로 제방할 것이냐, 또는 목화를 더해서 차라리 조후를 할 것이냐는 생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병자시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월에 다시 자수를 봐서 임수 두 개가 세력을 크게 얻습니다. 단 좋은 점은 뭐냐면 병화가 시간에 이렇게 투출했죠. 이 병화는 미에 살짝 뿌리를 둘 수 있고 연지에 있는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으면서 인중간목의 생을 받고 있습니다. 물이 좀 많은 것이 흠이긴 하지만 병화로서 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이 조금 약화되면서 양기, 온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이때는 큰 문제 없이 을목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그때까지 가기 전에 임자 개축대운은 좀 한습이 가중되는 것, 특히 개축대운 가기 전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대운 절입 전까지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축대운 간다 하더라도 충미충에, 물론 자축 합이 되겠지만 충미충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한습이 가중된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무신대운에 인신충 되는 것 이렇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자도 병화가 투출되게 되면 남녀 불문하고 좀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병화가 투출되는 것이, 제가 왜 병화를 강조하냐면 자월이기 때문에 병화를 좀 강조해 말씀을 드려서 병자시, 병술시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병화가 투출합니다. 물론 병자시에 비해서 병술시는 술, 미, 인에 다 통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병화는 병자시의 병화보다는 세력을 좀 얻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목화운에 갔을 때 오히려 요거 솔직한 말로 임수 두 개가 있는데 자수에 하나의 뿌리를 두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무호대운에 갔을 때 좌우충이 됐을 때는 오히려 수기가 부족하게 되고, 무토가 임수 두 개를 파극해버리면 수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무신대운 때는 무토가 임수 두 개를 파극하면서 신자수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인신상충하게 되면 을목의 뿌리도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병술시, 병자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저는 병술보다는 초년에 수가 좀 많을 때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병자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인시가 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월에 임수가 두 개가 투출하게 되면 충분지성으로 인해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범람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솔직한 말로 임수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자수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죠. 무토가 임수로 이렇게 통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충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수기가 그때는 순간적으로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무토가 이렇게 그냥 투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갑신시 같이 이렇게 수의 뿌리를 한 점 더 만들어주고, 그냥 차라리 수의 기운을 무토로 제방하기보다는 간목으로 설하고 운이 화운이라든가 목운으로 오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정해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월에 임수가 투출했는데 정신 나갔다고요? 그거는 원국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운을 항상
같이 봐야지만 사주를 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인시, 일간은 왕해지고 무토로서 임수 제방해서 좋을 것 같지만 대운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썩 좋은 생신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조금 수기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조후할 수 있는 그런 생신을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